네, 안녕하세요. 낭떠러지 TV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폭락이 오게 되면, 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만약에 오게 되면, 영끌한테는 이제 재앙이다라는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폭락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가계부채도 이제 상당하고 거의 세계 1위 수준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 이 가계자산에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거의 뭐 7, 80%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7, 80% 수준의 현금이 이제 부동산에 모두 몰빵이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사실 그냥 전 재산을 거의 잃어버리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지금보다도 이제 경제가 더 안 좋아지겠죠. 소비는 더 안 좋아질 거고, 뭐 자영업자나 이제 뭐 여러 대기업, 중소기업들, 이제 생산업체들 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 위기로도 이제 번질 수가 있겠죠. 이제 미국의 2008년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은행들이 이제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많이 해서 이제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도 이제 이 대출 부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PF라든지.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 이제 금융권으로 이 위기가 번져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은행이 파산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도미노처럼 연쇄 파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일단 뭐 건설하고 부동산 업계는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죠. 예, 뭐 서울이 뭐 계속 뭐 오른다, 뭐 분위기 좋다, 뭐 불장이다 막 그러는데, 사실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비싼 금액이나 좀 더 높은 금액들의 이제 가격이 이제 거래가 되면 취소해버리는 이런 사기적인 이런 행태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 건설하고 부동산 업계는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사 도산, 그리고 미분양이 더 증가할 거고 신규 분양도 이제 못하게 되겠죠.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런 연쇄적인 위기가 또 올 수도 있고, 이런 건설 부동산 업계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또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집값이 하락하면 이제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도 이제 줄겠죠. 그래서 국가의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집이 이제 노후 자산, 유일한 약간 부동산 맹신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런 믿음이 이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특히 이제 영끌 갭 투자나 영끌 가구는 그냥 뭐 파산하고 전 재산 잃고, 예, 빚만 남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끌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살인자나 다름이 없다. 예. 그래서 잘못된 확신을 이제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뭐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와 같은 말은 사실 어 100%가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뭐 단 1%라도 떨어질 폭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건데, 이게 마치 뭐 진리인 것처럼 뭐 JMS도 아니고 뭐 이런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믿음을 주고 영끌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전 재산 날리고 빚만 남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하우스 푸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뭐 그 IMF나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위기로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 사실 자살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이나 좀 무주택자들 대상으로,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불안감도 클 것이고 좀 자극도 쉽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끌을 하라고 이제 부추기게 되면 상당히 이 사람들은 불안에 의해서
집을 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빚을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약한 사람들이 마저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만약에 폭락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전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이 이제 겹치게 될 것이고 이제 가구들이 많은 가구들이 이제 무너지면 개인뿐만이 아니고 가족이 이제 가족 구성원 전체가 붕괴되고 그로 인한 또 이제 사회적인 비용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또 재앙과 같은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끌하라고 이제 부추긴 사람들은 아무런 이 시장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맹신 이거에 대해서 맹신을 하고 믿은 사람들이 부동산 폭락을 하게 됐을 때 어쩌면 짧게는 5년일 수 있지만 길게는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라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하라고 이 부추기는 이유는 뭘까요? 예. 오징어 게임, 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돈을 벌려면 남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벌고 자기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영끌을 열심히 부추겨서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어쨌든 결론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영끌을 하라고 부추긴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영끌을 많이 하고 할수록 이 안 좋은 이 부동산 시장이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부동산의 집값을 밀어올리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단순히 현금 여력만으로는 사실 이 부족한 것 다들 알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한국의 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오르게 된 것도 이 대출 대부분이 이제 대출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가계대출과 이 PF 대출로 이제 집값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끌을 막으려면 이 어떤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좀 규제를 하고 세금 제도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제도적 요인만으로도 영끌 수요를 좀 막을 수가 있고 실제로 2021년에 대한민국 부동산 고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이제 그 한국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오르자 부동산이 좀 폭락을 하고 영끌 수요도 이제 빠르게 꺾였죠. 그리고 이제 참 영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상승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융 불안정과 이제 가계 파산으로 이어져서 이 시장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출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증가하고 그러한 구조는 반드시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취약하고 상당히 대규모의 큰 규모의 이제 재앙과 같은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끌의 위험성을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면 영끌에서 물론 집을 사서 이제 집값이 상승했을 때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 이제 부동산 폭락이 발생하게 되면 잃는 손실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도박. 예, 강원랜드 가서 도박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식은 금액이 크게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하더라도 다시 모을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잘못 들어가면은 이게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 부채 규모가 뭐 몇억, 몇십억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이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그 버티고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끌 부추기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그 장기적 우상향 논이라고 집값은 이제 장기적으로 오른다.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장기라는 게 10년, 20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이제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넘어가는 타이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제 집값을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이제 뭐 이익을 많이 받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인생 주기와 맞지 않을 수가 있고 이제 집값은 장기적으로 오른다 라는 이 추세가 오히려 이제 뒤바뀌어서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상당히 우리는 지금 이제 상당히 엄청난 변화를 하는 그런 타이밍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끌을 해서 이제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되고 빚만 남게 돼서 이제 빚에 짓눌리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가족 관계나 그리고 자신의 건강 그리고 삶의 의미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충분히 이 영끌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